과학기술 1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와 관련된 지문이고요. 후성 유전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는 지문입니다. 쌤이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DNA 염기 서열에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DNA와 관련한 배경 지식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DNA라는 거는 열차의 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칸 안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감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살인을 했는지 살인을 하지 않았는지 감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유전 정보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열착칸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줄여서 AGST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지 멋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4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G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SS, T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 DNA에 있는 이제 이 요소들을 RNA라는 놈이 단백질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 정보를 전달을 해서 단백질에서 이제 합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열착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RNA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놈, 요 정도로 조금 알아두고 계시면 조금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라도 DNA, RNA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좀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대요. 이것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함축적 의미 생각해 보면 나중에 형성된 유전이다. 뭐 요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성 유전에 대한 개념 한번 읽어 볼게요. 후성 유전이란 DNA의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후성 유전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적으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대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 지금 DNA 메틸화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후성 유전의 예시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예시가 나오면 뭐 하자고 했죠? 의미적인 대응상 찾자고 했습니다. 이 인식하면서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다. 일단 의미 이해 안 되지만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라는 거, 유전자 발현 조절하는 거 맞나요? 맞겠죠? 그러면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화학적 변형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항상 대응쌍을 찾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에서 일어나며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땡땡화라고 했습니다. 땡땡화의 의미는 땡땡이 아닌 애가, 즉 not 땡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땡땡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땡땡화라고 부른다. 그러면 DNA 메틸화는 메틸이 아닌 애가 메틸처럼 된다. 메틸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DNA 메틸화는 누구에 의해서? DNA 메틸화 효소에 의해서 촉진된대요. 그러니까 DNA 메틸화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전자 전사는 어떻게 된다? 억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메틸화된 DNA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DNA예요? 유전자 전사가 억제된 DNA를 말하겠네요.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해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한대요. 메틸화된 DNA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반면에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자, 이번에는 히스톤의 아세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 변형이래요. 계속 갈게요. 히스톤은 DNA에 감겨 있는 단백질 구조체인데 그 꼬리 부분에 라이신 장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다. 자, 그러면 라이신 장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한다라는 게 화학적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히스톤과 DNA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겠어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이는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반면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는 라이신 장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하여,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화학적 변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DNA 히스톤 복합체 구조를 조밀하게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이게 그러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 뭐 조금 크게 한번 써볼까요? 내용 간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뉜다 라고 볼 수 있고,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자, 그 다음에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이렇게 후성 유전에 대한 예시는 3개가 나온다 볼 수 있고, DNA 메틸화는 뭐 하는 애예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애다.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애다. 히스톤의 탈아세틸화는 뭐 하는 애예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대요. 얘는 억제한다. 탈아세틸화니까 당연히 억제하겠죠. 그래서 억제, 촉진, 억제, 이렇게 이 문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된대요. 정상적인 세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적 독해를 하면 정상적인 놈과 정상적이지 않은 놈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정상적인 세포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해서 세포의 분열을 뭐 한대요? 조절을 한대요. 그 다음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대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자, 그러면 얘는 정상적이지 않은 애를 말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세포 분열을 조절하겠어요? 못 하겠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하겠어요?
못하겠네요. 자,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인지 봅시다. 종양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NA가 지나치게 억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아세틸기가 제거된다는 말은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안 된다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억제 화살표가 아니라 억제라고만 쓰면 되겠네. 억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당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가 된대요. 자, 그러면 억제가 되면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가 억제가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 되겠네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세포 분열 조절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잘 못하겠네요. 그러면 무제한 증식을 방지하겠어요? 못하겠네요. 나아가서 세포 자살 시스템이 비활성화되면서 정상적인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있어요. 이 앞에 물결 표시는 비정상, 낫이라는 표시입니다. 정상세포는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세포 분열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다는 거야. 자, 근데 낫 정상세포는 어떻다는 거야?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되겠죠. 왜? 메티러가 과도에 일어나서 그 유전자 억제시켜버리고 아세틸기를 제거해서 그 유전자 억제시켜버리니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절도 안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무제한 증식 방지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 기존의 항암제는 자 그러면 또 추론적 사고를 하면 여기 이제 지울게요. 추론적 사고를 하면 기존과 안 기존 항암제가 나오겠죠. 가볼게요. 기존 항암제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를 공격했대요. 기존은 표적해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에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자, 그러니까 표적해서 공격하는데 뭐가 문제야? 정상적인 놈도 공격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는 항상 어떻게 극복한다? 원인을 억제하면서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는지 봅시다.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했다고 합니다.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을 하면 정상적인 세포 공격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하게 되었대요.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아자사이티딘과 5-아자2 디옥시사이티딘과 같은 약물은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대요. DNMT가 뭐예요? DNA 메틸화 효소요. 얘가 뭐 하는 앤데요? 정상적인 유전자 전사 과정을 억제하는 애였습니다. 자, 그러면 DNMT를 저해한대요. 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놈을 저해한대요. 그러면 억제하는 놈을 다시 억제한다고 했으니까 정상적인 유전자 세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촉진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다시 갈게요. DNMT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얘 뭐 하는 앤데요? DNMT가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키는 애예요. 이 억제시키는 애를 저해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현돼요?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원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억제를 또 억제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촉진이 된다. 이렇게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자 그러면 제거하니까 이제 유전자 발현이 정상적으로 촉진되겠다. 전사 기능을 회복시킨다. 맞죠? 이를 통해서 억제됐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된다. 자 그러면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애가 누구예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뭐 한다는 거야? 정상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편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한대요. 자, 보리노스타트도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새로운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후성 유전과 관련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HDAC를 저해야 한대요. HDAC가 뭐 하는 앤데요? 히스톤 탈 아세틸화예요. 히스톤 탈 아세틸화가 뭐 하는 애였어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애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제하는 놈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저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촉진이겠죠. 그럼 이것도 정상 작동되겠죠. 됐니?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킨대. 히스톤의 탈아세틸화가 뭔데요? 유전자 발현이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는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되어 있던 유전자 억제 발현을 촉진한다.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되어서 정상 작동되는 거죠.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갈게요.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누드슨의 이중적중 모델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대. 기존의 설명 모델이에요. 그럼 기존 모델 있고 또 새로운 모델 있다고 이양 대립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기존 모델에서 암이 발생할 조건이 뭐예요? 두 유전자 대립 모두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대요. 두 유전자, 이거는 그리고라는 표시예요.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야 암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후성 유전학의 발달에 따라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서,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게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암 발생 경로가 다양해졌대요. 어떻게 다양했는지 볼게요.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의 후성 유전자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었대. 자 그러면 하나의, 이 말은 하나의 유전자에 돌연변이 이거나, 이거는 이제 또는이라는 표시예요. 돌연변이 이거나, 그 다음에 하나는 후성 유전 오류가 발생해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종양, 암이라고 대체해도 되겠죠?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 암 발생할 요건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두 유전자에 후성 오류만 있어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대요.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러면 새로운 확장된 이론에서는 하나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든 하나의 유전자가 후성 유전적 오류든 두 유전자가 모두 후성적 오류여도 뭐예요?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함을 시사합니다.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닌데요. 자, A와 달리 B 구조입니다. A와 달리 B라는 거는 B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A는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그냥 A는 B와 달리입니다.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B는 안 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후성 유전적 오류는 가역성을 지닌대요. 그럼 돌연변이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는 가역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역성이 뭔데요? 선생님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문맥으로 추론한다 그랬습니다. 가역적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면 적절한 약물을 치료해 암은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가역적 특성을 지니므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가역적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역성은 이번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후성 유전이 이번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왜? 너무나도 직접 연계이기 때문에요. 근데 실질 연계율을 계속 수능에서는 낮추거든요. 그러면 가역성이라는 걸 연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 지점을 조금 유의하면서 가역성이라는 개념은 조금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면서 임상 연구 효과가 드러난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여기다가 1문단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문단에서는 후성 유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성 유전의 개념이 뭐예요? 유전 염기서열 변화가 유전 변화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DNA 염기서열 변화가 없이도 뭘 통해?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그 예시를 알려줬습니다. 예시 처음에 뭐예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히스톤의 탈 아세틸화였어요. 어쨌든 이거 셋 다 화학적 변형, 화학적 변형,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메틸화는 유전자가 억제되고요. 아세틸화는 유전자가 촉진되고요. 히스톤의 탈아세틸화는 유전자가 억제되는 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3문단 분류가 나왔습니다.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나왔죠. 정상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무제한 증식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피정상이면 당연히 이 과정이 어때요?
이 과정이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왜 안 됐어요? 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DNA 메틸화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억제가 돼버린 거예요. 주의하세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억제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히스톤의 탈아세틸화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작동을 안 해요? 세포 자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항암제 이야기가 사문단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항암제가 기존 항암제가 있었고 새로운 항암제가 있었는데 기존 항암제는 뭐예요? 표적을 합니다. 누구도 정상적인 세포도. 자, 근데 새로운 항암제는 후성 유전적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NA 메틸화가 너무 높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높은 거를 낮추고 그 다음에 히스톤의 아세틸화도 어때요? 높이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세포 자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기존의 암 모델 그 다음에 새로운 암 모델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두 대림 유전자 모두 돌연변이어야 되는데 새로운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돌연변이이거나 또는 하나만 후성 유전적 오류가 있거나 또는 둘 다 후성 유전적 오류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후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달리 돌연변이랑 달리 뭘 가지고 있대요? 가역성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볼게요. CpG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면 이건 누구 말이에요? DNA 메틸화와 관련된 말이네요. 자, 그러면 전사 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운 구조로 변화한다. 맞겠네요. 2번 HDAC의 활성이 높으면 HDAC가 뭔데요? HDAC는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입니다.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가 뭐 하는 애예요? 히스톤의 아세틸화를 억제하는 애요.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뭐 하는 애인데요? 유전자를 촉진시키는 애요. 자, 그러면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되겠다? 억제되겠다. 자, 그러면 DNA와 히스톤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부분 3문단 쪽 아니요, 2문단 쪽 봐야겠네요. 이거 색깔 바꿔가지고 초록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그 꼬리 부분의 라이신 장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대요.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히스톤의 아세틸화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상호작용이 느슨하다는 말은 유전자 전사가 억제된다는 거야? 촉진된다는 거야? 촉진된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상호작용이 강화된다라는 말은 유전자가 촉진이 아니라 억제된다라는 말이니까 두 개 맞는 설명이다. 좀 2번 선지 정도는 좋은 선지인 것 같습니다. 3번 5-아자사이티딘 계열 약물 얘 뭐하는 앤데요? 새로운 항암제입니다. 새로운 항암제가 뭐하는 애였는데요? 후성 유전적 조절을 통해서 이제
항암의 효과를 일으키는 애였습니다. 자, 그러면 5 아자사이티딘 계열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간접 촉진이겠지, 전사를 방해하는 DNA 메틸화를 제거하면서, DNA 메틸화가 뭐 하는 애요? 유전자 전사를 억제시키는 애야. 자, 그럼 유전자 전사를 억제시키는 애를 제거하니까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억제되겠다. 그러면 후성 유전의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하는 거 맞겠네요. 4번 보리노스타트는 얘도 뭐 하는데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애였어요. 얘는 HDAC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HDAC가 뭐 하는 애예요?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입니다. 얘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에 부착된 메틸기를 제거하여, 자, 메틸기를 제거한다는 건 누구랑 관련 있는 거예요? DNA 메틸화랑 관련 있는 건데, 지금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효소 이야기하면서 DNA 메틸화에다가 뭐 시켜버린 거예요? 짬뽕 시켜버린 거예요. 틀렸죠. 자, 그럼 보리노스타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즉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놈을 저해시켜서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4번은 억지로 서로 맞지 않는 걸 갖다가 끼워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번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이중 적중 모델이 뭔데요? 새로운 모델인가요? 아니면 이전의 모델인가요? 이중 적중 모델은 그 이전의 기존의 모델이네요. 자, 기존의 모델 특징 뭐였어요? 두 돌연변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 암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자. 후성 유전학의 발전으로 두 대림 유전 모두 후성 유전의 오류만으로도 암이 발생해서 모델로 확장되었다.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돌연변이 있거나 하나가 후성 유전학 오류가 있거나 둘 다 후성 유전학 오류가 있으면 암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대요. 기억이 뭐예요? 기존의 항암제, 니은은 새로운 항암제. 자, 그러면 볼게. 기존의 항암제는요, 세포 공격을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반면, 그렇죠. 2번 기억은 돌연변이를 교정하여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키지만, 자, 돌연변이는 특징이 뭐였어요? 비가역성을 가졌습니다. 그럼 비가역성을 가진다는 말은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번 기억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통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반면, 자, 비가역적이라는 건 뭐예요?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를 사멸한다라는 거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번도 맞네. 4번 기억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 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현장에서는 공격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맞는 거는 같지만 애매합니다. 세모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거랑 기억은 분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3번, 4번,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니은 갈게요. 니은 1번. 니은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 종양 억제 유전자 뭐 하는 애예요? 요게 이제 수특 그냥 풀면 이 1번 선지에서 많이 낚이거든요.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애는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세포에서 활성화하는 애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에서 활성화하는 애를 억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2번 아니죠. 3번. 니은은 가역적인 변화를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뿐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조절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죠.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직접 교정하여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전환한다. 직접 교정은 아니죠. 후성 유전이니까 원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른 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직접 교정을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뭐에 가까워요? 간접 교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번. 니은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의 세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방식 취한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 볼게요. 가는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 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님으로 잠깐만 이거 가려져 봤네. 가역적 특성을 지님으로다. 자, 그러면 후성 유전학은 돌연 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닌데, 자, 선생님이 이런 이유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죠? 밑줄에 나타나 있는 개념어의 의미 생각한다 그랬어. 그러면 너네 뭐 알고 있는데? 후성 유전학이랑 가역적이라는 의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 뭔데? 유전자 DNA는 그대로인데 화학적으로 변형해서 뭐 하는 애야? 유전자를 조절하는 애입니다. 가역적은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이 일시적으로 변형될 뿐 영구히 변형되는 과정은 아니다. 뭔 개소리 하는 거예요. 2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우리 몸의 세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복구 효소에 의해 자연적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죠. 3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나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서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아니죠. 억제 방향 또는 촉진도 됐었죠. 4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그 자체가 불안정한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한 외부적의 불안정한 화학 결합 이런 거는 논의 범주를 뭐 했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논의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4번 선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네모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읽을 때 뭐야 이런 내용은 본 적도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논의 범주에 벗어난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죠. 5번. 후전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서열의 유전적 변이가 아닌 메틸화나 아제틸화 같은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제거되는 과정이다. 정답 5번. 그럼 결국에 뭘로 뚫은 거야? 후성 유전이라는 개념어로 3번 문제를 뚫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갈게요. 4번 문제는 적용 창의적 사고를 묻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악성 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 줄기세포가 존재한대요. 일반적으로래요. 그러면 또 악성 종양 안에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이지 않은 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 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내성을 보인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악성 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줄기 세포가 존재한다. 미안해. 이렇게 가야 돼. 일반적으로 암줄기 세포가 존재한다며.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일반적인 경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암 줄기 세포가
존재한다는 거지. 미안합니다. 일단 갈게요.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의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뭘 보인대요? 내성을 보인대. 자기재생과 약물 배출이라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서 강한 내성을 보인대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가 암줄기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히스톤의 특정 아미노산에 메틸기가 결합하는 화학적 결합이죠.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 메틸화 효소에 의해서 정밀하게 조절된대요. 자, 그런데 일부 암줄기세포에서는 이런 히스톤 탈 메틸화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상태를 유지한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이 뭐예요? 히스톤 탈 메틸화 효소라는 이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된대요. 그러면 얘가 뭐를 한대요? 정상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는 정상적인 거죠. 이 정상적인 유전자를 뭐 한대? 억제해야겠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너네 어떻게 해결할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원인을 억제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HDM을 줄여주면 문제 해결되겠죠. 따라서 HDM 저해제는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자, 그러면 HDM을 억제시키는 애가 누구야? HDM 저해제겠다.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암줄기세포를 정상적으로 분화시키거나 세포 사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는데,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일반적인 암줄기세포가 자기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가져서 내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HDM이라는 게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이 과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활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좋은 놈의 발현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HDM 저해제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HDM 저해제를 사용을 하면 뭐 한대?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지금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HDM 저해제는 암줄기세포의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여, 맞네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낼 것이죠. 이번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그럼 얘 뭐 말하겠다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 말하겠다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말하겠다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 말하겠다라는 거죠. 내성은 히스톤의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암줄기세포의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 문장이 좀 깁니다. 문장이 길면 문장의 구성 성분을 중심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어쩔 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야?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이 뭔데요?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경우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왜 생긴 거예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HDM이라는 애가 화학적으로 너무 과활성화돼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내려가는 유전자 조절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2번 선지를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 해보면 뭐냐면요. 정상적인 암 줄기세포는 후성 유전학의 화학적 변형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2번 선지 좋은 선지입니다. 3번 HDM 저해제가 암줄기세포에 작용하는 현상은 이게 무슨 현상인데요? HDM 저해제가 암줄기세포에 작용하면 HDM이 과활성화되어 있던 놈이 죽겠네요. 그 다음에 가자.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해서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 한번 봐봐야겠다. 히스톤 메틸화래. 히스톤 이 특징이 뭐예요? 특정 아미노산에 메틸기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게 히스톤 메틸화 현상인데 얘는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서 정밀하게 조절된대요. 그러면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가 너무나도 많아서 메틸화 현상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메틸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조절을 해야 돼요? 히스톤의 탈메틸화 효소를 조절을 해야 돼요. 메틸기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번 한쪽 대립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돌연변이 뭐 하는데요? 비가역적 특성 가지네요. 다른 쪽에 히스톤 메틸화 오류가 생긴 암 줄기세포의 경우 HDM 저해제만으로는 DNA 염기 서열의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왜요? 돌연변이가 있으면 돌연변이는 비가역적 성질을 가졌죠. 비가역적 성질이 뭔데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질이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있으면 완전한 복원 어려울 수 있겠네요. 비가역적 성질이 있으니까 5번 HDM 저해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A는 B와 달리 구조입니다.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B가 못 가지고 있고 B가 가지고 있는 건 A가 못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HDM 저해제는 정상세포,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후성 유전적으로를 선택적으로 교정하여 암줄기세포 암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따를 것이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3번이 틀린 이유는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를 하면 안 돼요. 왜요? 히스톤의 메틸화는 누구에 의해서 조절돼요? 히스톤의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서 조절돼요. 그러니까 히스톤의 메틸기 제거가 아니라 탈메틸화를 뭐 제거를 하든 뭐 조절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선생님이 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하나 필기를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텍스트적 표현이 다르면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만약에 3번 선지를 잘 못 뚫어냈다고 한다면 뭘 뭉개버린 거야? 히스톤의 메틸화랑 히스톤의 탈메틸화 효소를 뭐 해버린 거예요? 뭉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어떻다? 의미적으로 완전 다른 거다.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항상 어디 문제를 풀 때도 텍스트적인 표현이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